네, 그럼 이제 시장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FC 팀장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 얘기 어떻게 풀어주실 건가요, 김민수 대표님? 그냥 바로 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이것저것 다 빼고 3,175를 안착하느냐 마느냐.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일단 지금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왔고 수급도 약간 보강되는 느낌인데 이 정도로 나오는 수급은 조금 좀 불안하죠. 네.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이 좀 넉넉하게 매수가 확대되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변화, 오후장까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지권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기술주 쪽에서 미국의 나스닥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반락하느냐 반등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기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변화도 오늘 밤 그래도 힘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약간 이제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 가운데 또 섹터 쪽으로 바빠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 중에 어제 움직였던 쪽은 또 음식료 업종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때 오히려 곡물가가 더 안 올라가도 그동안 올려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곡물가가 살짝 하향해도 실적은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 특히 CJ제일제당 움직임 보면서 음식료 업종은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그전에 한번 강조드렸던 전재현 카레죠. 샘표식품 괜찮습니다. 이쪽도 오늘 동향 나쁘지 않고요. 그럼 뭐 롯데칠성도 오늘 제주 맥주가 상장됐죠. 네. 수혜입니다. 이런 쪽과 여름 쪽에 또 혜태를 인수한 빙그레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오늘 확정된 얘기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쪽의 종목들이 쭉 어떤 편입과 편출 종목들이 오늘 확정이 됐는데 하나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만 이제 아마 단기적으로 다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수급은 보강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점이 공매도가 타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 전에 수급은 기대를 하되 그 이후에는 약간 또 공매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란 거 염두를 하시면서 그런 세부적인 전략들도 한 번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시장 뷰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뭐 시황 리월 코멘트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영장 팀장이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셨나 보네요. 이 코너에서 뵙기를. 네, 시장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뭐 금리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좀 투자 위축 심리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가상화폐 코인 쪽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 어느 정도 조금 힘드셨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냐 아니면 안전 자산으로 지금 벌써부터 움직여야 되냐 해서 좀 요즘에 금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월 내 외국인이 약 9조 가까운 순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제 순매수로 전환은 했지만 그 규모 면에서 아직은 좀 의미는 좀 없다라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전환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편입 편출 종목에 대해서 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편입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편출 종목이 단기적으로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은 공매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편출 종목에 대한 단기의 그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액티브 ETF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액티브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직접 투자해서 사실 좀 어려운 좀 대형주라든지 우량주 중심으로 가더라도 좀 최근에 수익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액티브 ETF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 또는 이 액티브 ETF의 그 구성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복 소비주라고 해서 뭐 식음료에서부터 뭐 항공주, 여행주까지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일일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가 아침에 네. 좀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그 상승폭을 조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 또는 중장기적으로 아예 길게 보겠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제주맥주하고 진시스템이 코스닥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은 좋았습니다. 흐름은 좋고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또 상상했던 종목들의 흐름이 좀 급격하게 좀 안 좋아졌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큰 기대보다는 내 수익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제주 맥주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잠시 후 또 특징주를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 공개합니다. 네, 세온 메디칼입니다. 주사기 관련주인데 오늘 주가 강세 흐름 눈에 띕니다. 네, 개장 전에 속보가 좀 전해졌었죠. 7월부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식당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뭐 일회 접종자 야외에서 노 마스크,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제외가 된다. 뭐 이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인센티브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6월부터는 백신 1차 접종자 직계가족 모임 제한도 제외가 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여행, 항공주의 호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세운 메디칼이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매도 쪽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한때 이 세우메디칼이나 관련된 이제 주사기 업체들은 특히 이제 한 번씩 이슈가 됐었죠. 백신 얘기 나오거나 또 과거에도 한 번쯤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쭉쭉 올라갔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 밀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물론 백신을 맞게 되면은 공중으로 맞을 수 없죠. 주사기로 맞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기대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데 주사기에 대한 마진이 또 문제겠죠. 네. 세우메디칼 입장 쪽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이제 이런 세우메디칼 같은 경우 항상 좀 강했을 때가 뭐 독감 백신도 있겠지만 약간 이제 겨울 때부터 이어지는 4분기, 1분기가 좀 성수기 쪽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생각한다라고 되면 그렇게 크게 늘어날 지금보다 어떤 밸류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변화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축소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꾸준한 실적, 뭐 다른 바이오주나 제약, 바이오주 섹터와는 다르게 꾸준하게 실적을 보여준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눈길이 가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뭐 성장을 한다는 개념은 아직은 조금 좀 힘들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의료기기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정상화와 관련된 쪽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앵커님이 관심 염정 팀장님도 관심 많으신 의료기기 쪽에서도 미용기기, 피부 미용기기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뭐 기업으로는 뭐 클래시스 있고 루트로닉 있고 그 뭐죠? 네, 슈링크. 맞습니다. 네. 예. 원고에 나온 얘기 그대로 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오히려 이런 클래시스라든가 특히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 정지도 잠깐 들어갔다가 풀릴 정도로 뭐 위축 요인들도 있었는데 기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환기 종목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동향과 앞으로의 변화들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쪽에서 차라리 보게 되면 피부 미용기기 이쪽을 더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운 메디칼보다는 미용기기 관련된 쪽으로 종목을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염정 팀장님이 시황 풀어주시면서 뭐 여행주, 항공주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섹터의 호재일 거고 그와 더불어 백신 여권 관련주도 몇 개 종목들이 있잖아요.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내에서도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지금 뉴스에서는 또 EU 같은 경우는 백신 여권을 앞으로 6월부터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미 증시에서 어제장에 그러니까 오늘 마감하면서 일단 항공주가 좀
좀 좋은 모습 보였고요.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그 크루즈 쪽으로도 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인가라는 건데 항공주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은 조금 높은 부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여행주도 이제 저희가 여행주도 좀 얘기를 많이 했었긴 한데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백신 여권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식으로 국내에서 도입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자여권식으로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지금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들은 조금은 저는 조금은 좀 관망하면서 보시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직 뭐 백신 여권 쪽으로는 제가 좀 백신 여권 관련주는 제가 좀 사실 좀 크게 관심을 지금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네. 백신 여권 관련주의 동향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이제 전자여권 쪽과 뭐 전자지갑 이런 쪽까지 확대돼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거론된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전혀 수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 작은 부분보다 큰 어떤 변화가 어떤 쪽으로 끌어가는지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앞서 팀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보여지는 것보다 이런 이제 앞으로 정부도 변화하고 이제 정상 생활로 한 발로 가까갈수록 뭐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특히 호텔신라 같이 면세점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당장에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쫓아가는 입장 쪽에서 신규로 매수한다는 거는 단가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 말고 지금 사고 싶으시면 약간 다른 쪽 보셨다가 조정 받을 때 사자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첫 번째 특징주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주 맥주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 주가 강하네요. 네, 장중에 VI 걸리기도 했었죠. 현재는 20% 넘게 오르며 5,7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과 함께 이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염정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제주 맥주 살까요, 팔까요? 제주 맥주 일단 공모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일단 저는 공모주는 항상 상장 당일날 그래도 청약 받으셨다라고 하면 단기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수하는 관점은 좀 더 지켜봅니다. 매수 관점은 적어도 짧게는 4, 5일, 종목에 따라서는 한 1, 2주가 될 수도 있는데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창업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적자 상태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적자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이제 적자로 인해서 이번에 상장에 대한 부분도 이제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직 이익이 미실현되고 있는 특례 상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제주 맥주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청약 경쟁률은 사실은 상당히 높았어요.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뭐 시즌에 대한 상품도 있지만 아무래도 종목명, 이름에 대한 이름값이 좀 더 영향을 받다. 제주 맥주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이제 공모가가 3,200원. 사실 맥주 한 캔 값이잖아요. 3,200원이면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모가, 주식을 거래 대금으로 봐야지 주가 그 한 주의 주가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 맥주 분봉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시 15분대, 16분대에서 최고점을 찍었고요. 6,0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9시 20분 이후로 지금까지 약 1시간 정도는 계속 지금 5,700원, 20% 플러스 20% 선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장후반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모 청약 성공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매도하시고 신규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흐름들은 최근에 지난주에 상장했던 샘CNS랑 삼형 SNC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샘CNS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로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상장된 3일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첫날의 가격, 상장 첫날 가격 고점을 지금 아직 뚫지 못하고 있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적어도 4, 5, 1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샘 CNS뿐 아니고 삼형 SNC 지난주에 상장했던 종목도 같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주는 공모주답게 그리고 공모주를 마음에 드셨다 하면 감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그다음 매매 전략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장 첫날 시장에 큰 관심을 받을 때 좀 따라가는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제주 맥주가 상장과 함께 급등을 하자 하이트 진로가 그러면 제주 맥주 영향을 받는 건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있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제주 맥주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맥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맥주 전문가 친구가 있습니다. 한참 자세히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혔는데요. 네. 이제 수제 맥주 관련된 쪽에 직접 장인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미국에 보니까 브루클린 브루어리 이 회사 맞아요. 유명하죠. 여기와 이제 계약 체결해서 우리는 근데 거기 있을 때 효모라든가 이제 에일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음주 방송 아닌데요. 이쪽에 제주 위태를 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간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주식을 할 때 이제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OEM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메이커만 붙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누가 생산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쵸. 이게 인기가 있어서 누가 생산을 더 많이 주느냐. 그러면은 이 업체는 롯데칠성입니다. 그래서 공표 지금 밀맥주 그렇죠. 하고 있는 쪽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법이 바뀌다 보니까 맥주의 OEM도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어떤 소비자의 욕구가 더 다양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족시켜서 캐파를 늘려낼 쪽은 일단 롯데칠성이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이 종목을 더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롯데칠성 예전에 네. 염정 팀장이랑 그죠. 930 네. 투자 전략실에서 맞습니다. 저희가 공표 밀맥주로 얘기를 나눴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또 수혜와 함께 연결 지어볼 수 있는 종목은 롯데칠성이다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종목 얘기 이어갈게요. 네, LG화학입니다. 오늘 리콜 이슈가 있죠. 네, 현재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하며 8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콜 이슈도 있는데 오늘 CS증권에서 LG화학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좀 살짝 요약을 해봤는데 중요한 포인트들만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주가 할인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2분기 화학사업 부문에 대해서도 마진 피크 아웃이 거론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 6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한 거라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김민수 대표님과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 현 시점에서는 살까요, 팔까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이런 노이즈 날 때가 살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고밸류 업체들은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밀릴 때가 매수 찬스가 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앞서 지금 나왔던 리콜 관련된 4천억대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를 촉발했던 거는 이 CS증권 리포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CS증권에서 약간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게 중요한 게 LG화학, 그러니까 즉 화학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명쾌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둥그스름하게 LG화학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화학업종이 제가 강조드렸던 게 이제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래서 효성 관련된 효상 TNC나 이런 종목들도 볼 때 상반기까지는 괜찮다라는 쪽에 언급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인데 CS 쪽은 여기서 이제 피크아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피크아웃이 정점을 지나서 역-V자척으로 그냥 꺾이느냐 아니면 피크아웃이 점점 서서히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이 리포트는 LG화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 그렇게 크게 삼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밸류 부담은 있어도 이어지고 있는 성장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여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배터리 업체의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수출 동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단가가 떨어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배터리 업체의 단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또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지금 제조하는 비용들이 늘어나서 마진이 좀 축소되는 현상.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이 작용하는 게 2차 전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수익성들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은 부담 가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주가는 당연히 못 오르고 싸지는 게 맞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시장이 부진한 안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살짝 모아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가격보다 85만 원대 밑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분할 매수 관점이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CS증권은 목표 주가를 6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극명하게 좀 이런 뷰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아마 종목이고 시점인 거예요. 그럴 네. 그럴 부분들이 이 종목이 아니라 만약에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네.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국내 증권사는 그래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 해외 쪽에서는 이것 좀 이런 분위기, 이런 어떤 뉘앙스가 달리다 보니까 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약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그만큼 저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지금 고점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 정도의 멀티플을 줄 정도로의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잘 모르고요. 그냥 주가가 그 때문에 많이 싸졌다. 그러면 또 기회가 되겠죠. 이런 쪽도 포인트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골 특징주인 LG화학 오늘 또 노이즈와 함께 저희가 투자 전략을 분석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선익 시스템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죠. 네, 최근에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월요일에 상한가 기록한 이후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넘게 올라 25,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잠잠한가 했더니 다시 또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염정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메타버스 선익 시스템은 매도고요. 네. 메타버스는 매수입니다. 네, 그렇게 의견 주실 줄 알았어요.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우리 앵커님하고도 얘기했었던 적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실 맨 처음 움직임이 시작된 거는 올해 초 2월에서 3월이었습니다. 2월에서 3월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큰 관심을 일으켰는데요. 네. 메타버스는 장기적으로 미래 신산업은 확실한데 그 수혜주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장주가 계속 바뀌면서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선익 시스템이 지금은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메타버스 경제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이제 정부 입장에서 메타버스 TF를 꾸렸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의에 나서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에 이제 관련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크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익 시스템이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알체라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지금 비교해서는 지금 상승폭이 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주를 만약에 좀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단기 고점인 선익 시스템보다는 조금 덜 오른 자이언트 스텝, 뭐 알체라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에 가장 빠르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교육하고 쇼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쪽에서는 사실 메타버스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뭐 청담 러닝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메타버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교육 시스템 그리고 쇼핑 좀 손쉽게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제로 메타버스가 들어갔을 때 그로 인해서 매출액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구찌랑 루이비통, 네. 버버리 이 해외 명품 업체들이 이쪽에서 다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제가 이런 기사도 봤어요.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축가 뭐 아바타 디자이너도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쪽 산업이 무궁무진한 거는 정말 알겠는데 좀 수혜주 찾기가 우리가 알려진 종목 외에는 선별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메타버스가 어쩌면 우리 생활에 이미 좀 침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OLED 장비주 뭐 이런 뭐 VR 관련된 게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정말 네. 우리가 오래 좀 긴 시간 묵혀둘 종목을 찾는다면 그에 맞는 그 실적주를 찾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좀 중장기 전략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온라인 교육주 그리고 쇼핑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쪽과 더불어 메타버스를 빠르게 접목시키고 있는 뭐 패션이라든지 유통업체 쪽으로 압축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는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